고1 학생 설명회는 작년 예비고1 설명회 진행할 때 사실 꽤 많은 정보들을 드렸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그때 거 또 틀어도 되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들었을 거고 지금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으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새로운 정보를 좀 주고자 해서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다음번 하반기 할 때는 보다 더 입시에 가까운 내용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갖다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대학교 입학 전형 얘기를 중심으로 담아봤습니다. 자, 대학교 입학 전형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 아직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학교는 여전히 서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벌써부터 뭐 적거나 하진 않았겠죠. 저희 고려대, 연세대 충분히 좋은 학교지만 뭐 그 단계라고 말하는 성서한이라든지 중경외시라든지 여기에서 어디를 들어가셔도 사실 고등학교 3년을 잘 보냈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들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시와 수시라는 말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고등학생인데 모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하면 이 정해진 시기에 보는 걸 우리가 정시라 부르고 여기서 말하는 정해진 시기란 수능 후를 말하는 거죠. 수시는 요즘은 그냥 9월로 거의 정리되다시피 해서 시기로 따지면 수시 먼저 정시 먼저 보는 전형이라 보겠습니다. 자, 이 중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여러분들 대학교 학과를 최대 몇 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단 한 명도 맞추질 못하던데 저희 고1은 어떨까요? 최대 몇 번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요? 6번 합쳐서 9번. 그렇죠. 정확하게 수시 6번, 정시 3번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9번이 아니라 여기 포함되지 않는 특수대학교들 카이스트나 경찰대나 사관학교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수시와 정시 전형은 뭐 크게 6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보통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 요 표 지난 예비고일 설명회 때도 꾸준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 1학기를 한번 거쳐보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이 있을 텐데 전 과목을 고르게 잘 관리하는 친구들이 내신 중심으로 대학교를 밀면 되는 거고 좋아하는 과목을 잘하고 그거와 관련된 그 진로 선택 과목도 잘하고 그리고 관련된 활동이나 산출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세특으로 가는 거고요. 이 고등학교 내신이 좋지 않은 친구, 보통 내신 한 3,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대학교 논술을 조금 활용하는 친구들도 많죠. 논술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수능으로 밀어붙이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 6번의 기회는 요거를 충분히 섞어서 진행도 가능하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요. 일단 뭐 각각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늘푼수학원은 논술 전형도 대비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내신 정리나 논술을 밀어붙일 학교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요 주요 4가지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정시라 부릅니다. 자, 교과 전형은 잘 아시겠지만 등급이 가장 중요하죠. 저희 이번에 1학기 때 한번 고생해보셨죠? 반에서 한 이 정도 등수를 보통 우리가 1등급이라 부르지만 동석차 계산 룰 때문에 매우 빡빡하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등급은 여러분들 그냥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과목별 등급 전수와 이수 단위를 합쳐가지고 전체 정렬을 하게 되고요. 이 친구 성적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본다면 얘는 한 1.4등급 정도 되겠다.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거죠. 이 등급 컷을 가지고 뭘 하느냐? 나중에 대학교에 밀어내는 겁니다. 자, 여기 주요 대학교들의 이번 2024학년도 교과 전형 등급 컷입니다. 정말 빡빡하죠? 전 과목 등급 컷 이수 단위 계산한 등급 컷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의 평균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옆에 있는 종합인데요. 학생부 교과 종합의 차이는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냥 수치로 평가, 요즘은 수치보다는 다양하게 세특도 반영하고 있지만 교과에서 종합은 수치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 반대로 종합에서 등급을 좀 더 따지고 있기는 합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중요한 건 저희가 이 3가지 역량이라고 보통 말씀드리나 실질적으로는 학업 성취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아무래도 성적 위주로 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그 대학교 학계의 남을 발견을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학생 수준에서는 아무래도 학업 성취도와 교과 성취도가 중요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별 학과별로 요구하는 이런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꼭 이수하셔야 되는데 교과 선택은 뭐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학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뭐를 듣는 게 앞으로 방향이 될지를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카이나 성수항 같은 요 최상위권 대학은 이번에도 학생부 종합과 수능이 80%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뭘 노려야 되냐? 종합과 수능을 노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종합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요 수능 40%가 여러분 입장에서 제일 무난하죠. 그냥 계속 공부해서 수능만 보면 되니까. 하지만 실제로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아이들을 보면 재학생 비율보다는 재수생과 3수 이상의 학생들, N수생들의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학생 수가 매년 줄고 있는데도 재수생 참전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로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1이니까 여러분 지금 1학기 내신이 좀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좀 아쉬웠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2학년 1학기까지는 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채우시고요. 특히 성장하는 학생들을 좋아한다라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1학기 조금 아쉽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학생부 관리는 쭉 이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논술 전형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부터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논술하면은 어렵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지금 논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 대비 내년에 더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오랜만에 부활해서 지금 342까지 새로 신설했고요. 국민대도 230명까지 늘려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일단 논술은 여러분들이 인문계열로 진학하신다면 대부분 언어 논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로 진학하신다면 당연히 수리 논술 중심이고요. 경희대, 의대 제외하고는 보통 과학은 포함해서 좀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신 관리 잘 해보시고요. 나중에 수리 논술도 있으니까 수학 하나 파고들어도 꽤 괜찮은 데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논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되게 경시대여 같고 되게 어려운 느낌이 드시죠. 실제 조금 어렵긴 합니다, 수리 논술은. 근데 인문 논술은, 언어 논술은 그래도 한번 좀 찾아보실 법하니까 제가 오늘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 자료를 인문 자연을 좀 뽑아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문제 한번 보시라고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못 푼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래부터 선택이 없어진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휴 피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재수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과정은 어느 날 짠 하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항상 부분적으로 단계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벌써 도입이라고 이거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원래 사탐, 과탐, 무조건 과탐 2개를 선택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올해 입시부터 이미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분 없이 가산점 차이도 없는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수능에서 수능 100%가 아니라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는 또 2027학년도에는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후배들에서 입시가 크게 바뀌는 것 때문에 대학교들이 하나하나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래에 2028학년도 대입 아이들한테는 니네는 이제 유불리가 조금 없어지니 괜찮겠다 해서 벌써부터 외고, 국제고 경쟁률이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잘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잘하고 못하는 거를 좀 고른다는 게 없어져서 힘들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이게 딱 여러분 때는 반대로 말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유불리가 있다라는 걸 좀 명심하시고요. 하지만 어쨌든 선택권이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고민하시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택을 하는 학년이 되니까 과목에 잘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대학교 입시를 흔들고 있는 가장 큰 2가지 요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의대 정원의 증원이죠. 서울대, 고대, 연대급의 최상위권 대학교가 지금 의대 등급 컷과 비교할 때 이 정도가 의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등급이었다면 이번에 인원이 증원되고 나서는 이 정도까지 78%까지가 의대를 갈 수 있는 인원 비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몇 명 빠지겠죠. 좀 많이 빠지겠죠. 그 빠진 자리를 서성환이 채우겠죠. 성서환이 채우고 그 자리를 준경호 씨가 또 채우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낙수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입시를 크게 흔들고 있는, 지금 사실 대입 전문가들이 당장에 올해 입시만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일단 의대 정원, 이게 되게 크고요. 두 번째가 바로 무전공의 확대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서 무전공 확대를 강하게 하라고 하고, 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다 보니 대학교들에서 정말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늘어났는지 좀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유형 1위 작년에 2,590명 모집했던 게 올해 14,844명으로 확 늘었고요. 유형 2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21,000명까지. 이 두 가지 변화 때문에 올해 입시가 등급이, 경쟁률이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여러분은 이런 거를 2년 정도 거치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도 마련하시고요. 다양한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이렇게 고등학교 내신을 좀 잘 챙기는 거랑 세부능력 특기사항과 논술 챙기는 이 세 가지를 좀 중심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시 전형도 있고 앞으로 입시 변화의 두 가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따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2학년 때 뭘 선택해야 될지 그런 얘기 중심으로 또 준비를 해 오겠습니다. 일단 이번 여름방학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유리한 입시 방향일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